안녕하십니까. 무해방송의 양사범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도 있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저때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중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 외부의 환경이 우리가 병난 그 한마디로 그냥 살던 곳에서 병이 났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고치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로 간 거야. 이사 간 거지, 산으로. 산에 가가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외부 환경은 결국 몸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병이 나서, 그리고 이제, 나도 병 걸렸으니까 누구는 나섰는데, 나도 안 걸렸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거기 갔는데 걔는 뒤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환경이 맞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이사를 안 가도, 산에 안 가도, 그냥 집에서 이 5가지 환경만 바꾸면 문제 없다, 된다. 이 논리로서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에 얘기했었죠. 소화기 환경, 그 다음에 혈액순환, 그 다음에 호흡기,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체온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호흡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그 피곤할 때, 만성피로 있잖아요. 피곤할 때, 그때 뭐 이렇게 운동하고, 오히려 피곤한 상태인데 운동하고 등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피로가 풀리는 거야. 잠은 잤는데도 더 피곤한 거야. 예.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산소 부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흔히 이 정도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피로 이런 건 산소 부족이라는 건 아는데, 그게 왜 산소 부족이냐면요. 사실상 골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보통 컴퓨터나 뭐나 이렇게 책상에서 몰두하잖아요. 눈만 몰두하고 정신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 어깨 양쪽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몰려주는 거야. 이래서 흉부가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흉부 이렇게 압박이 되니까 그 안에 폐가 있잖아. 네, 폐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잘 때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잠잘 때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그냥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한마디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쉬고 그 이상은 안 쉬어. 근데 그러한 상태를 앉아있을 때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산소 부족이 계속 오게 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늙잖아요. 늙으면은 그것도 산소를 흡수하는 양이 나이 먹을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담배 피고 있는데 저는 담배 끊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면서 피잖아요. 그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은 담배 끊어야 됩니다. 저도 걱정돼요. 근데 저는 그냥 끊을 때 되면 끊을게요. 근데 담배 피면은 우리가 산소 부족으로 몸에 이게 충격적인 것도 오고 이러지만은 그 혈관도 수축되거든요. 담배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있다는데 니코틴이나 타르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타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불 뗐잖아, 집에서 아궁이. 그 전에는 우리가 좀 약간 원시적으로 살 때는 움막이나 우음집 이런 데서 불 뗐잖아요. 그 연기가 담배 연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 때문에 우리가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가 돼요. 우리 흔히 고기 보면 훈제 있잖아요. 그 연기가 스모크 향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그 연기가 코팅이 고기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약간 시커멓게 변하지만 안 썩잖아요. 왜 안 썩어? 이 공기 중에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와서 썩게 해야 되는데 못 썩는 거예요. 그거를 못 들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쓸데없는 대로 얘기가 나가네. 근데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 해가지고 많이 마스크 쓰고 사람들 다니고 이러는데,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지금보다. 예. 그리고 심해도 뭐 조금 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몇십 배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누가 음모론을 내미는 건지 뭔지 그 미세먼지를 사람들이 상당히 무서워하고 심각한 사람들은 그 미세먼지 있을 땐 집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딱 쓰는데 또 약간 이상 오라모탕 같이 쓰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그런 무서워.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공기 있잖아요. 이 공기를 우리 몸에 어느 양이 들어왔다가 그게 이제 몸속으로 훑고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공기가 첫 단계는 우리가 뭐 코, 뭐 비강, 그 다음에 뭐 기관지, 그 다음에 폐, 거기서 이제 폐에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맣게 미세하게 꽈리 모양인데 거기, 그 다음에 혈액에 이제 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액이 들어가는데 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가 검은 피 있죠. 피를 이렇게 어디 이렇게 좀 뺐어. 근데 검은색이야. 또 어떤 누구는 뺐는데 그냥 빨간색이야. 검은색과 빨간색의 차이는 뭐냐면요. 검은색 피에는요, 그냥 산소량이 없는 거고, 빨간색 피는 산소량이 있는 거예요. 그 피에도 그 색깔, 그 산소 가지고 색깔이 나눠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너무 들어가지 않고 뭔가 까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공기를 들여마시고 산소를 들여마시고 뱉고 이렇게 하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뭐가 떨어집니까? 신진대사가 떨어지잖아요.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우리가 이런 액션 움직이고 뛰고 뭐 그런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몸속의 기능, 그 중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게 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져요. 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포가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따지면 좀 기능마다 틀리는데 48일 주기로 세포는 교체가 됩니다. 뼈는 제가 전에 그 키 크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1년 6개월 걸린다. 1년 6개월이면 다 바뀌어요. 치아 이런 거 빼고 뭐 특별한 거 빼놓고 다 바뀌어요. 예. 그리고 연골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바뀌고. 이렇게 교체되는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게 제일 심각합니다. 산소 부족에서. 안 걸렸을 때, 안 걸리기 전에 사람들은 체온이 몇 도 정도,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면역력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염증 들어오고, 그게 세포 비정상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걸린다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그게 산소가 부족한 거와 결합이 되면은 그때는 심각한 겁니다. 세포 분열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추워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가 추워요. 이걸 쓰고 하려고 했는데, 웃기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춥습니다. 근데, 산소 부족으로서 우리가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것 중에 세포 분열, 세포가 교체되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능이 떨어지냐? 세포가 그러면 덜 생기냐? 뭐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뭐 근육이 좀 있는데 옷을 입으니까 안 보이는데 근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팔이 이만해. 근데 어떤 조그만 애기 아니면 빼짝 많은 사람이 나보다 팔 두께가 사이즈가 반뿐이 안 돼. 그렇지만 세포의 수는 같습니다. 내가 팔이 두꺼우니까 세포가 더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세포가 크냐 작냐예요. 크냐 작냐. 그건데 개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죠. 우리 현대학에서 우리 인체 세포 수가 얼마인지 그걸 뭐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대충 뭐 한 6조 뭐 이 정도 되기도 한다고 그러고 뭐 막 터무니없이 많게도 좀 적게도 얘기하는데 세포 수 얘기한 거는 이게 세포가 교체가 돼요. 교체가 되는데 약간 약한 세포가 나오는 거지. 그 약한 세포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빨리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세포가 자기 동질 세포를 남겨놓고 자기는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걔가 다시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교체돼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지하고 있는데 산소 부족하게 되면은 그 신진대사가 그 과정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약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냐? 뭐 간단하게는 뭐 그냥 우리가 운동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계속 운동할 수는 없잖아. 저도 운동하는 사람이지만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계속 운동하지도 않고 또 일하다 보면 운동 건조될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환경에서 우리가 좀 바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혈액순환 잘 되라고. 근육이 뭉치면 혈액순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혈액순환 잘 되라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이러는데 그러고 또 뭘 하냐? 폐 스트레칭을 해줘요. 오늘 좀 저 주변에 있는 되게 멋진 교수님이 단전호흡을 좀 하셔가지고 단전호흡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단전호흡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폐 호흡 이건 좀 아니고 폐 스트레칭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잠자기 전에 최대한 공기를 들어 마셔. 최대한 공기를 들어 마셔가지고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더 이상 들어 마실 수 없을 때까지 들어 마셔. 그 다음에 30% 뱉는 거야. 여기서 숨을 쉬는 거예요. 하면서 처음엔 한 4번 정도 세고 뱉는 거예요. 저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더 오래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사실상 이거랑 계속 이어지는 얘기죠. 예. 근데 이렇게 최대한 우리가 보통 폐가 최대한 늘어질 수 있는데 이만큼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낮에는요 요만큼만 사용해. 요만큼만. 잠잘 때 이거보다 더 덜 사용한다고. 아예 안 움직이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 늘어질 수 있는 기능을 아예 안 쓰니까 점점점 얘는 사장돼. 예.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가끔 한 번씩 여기까지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크게 늘려줘. 그러면은요, 우리가 점점점 여기까지 쓸 수 있어. 근데 나이 먹으면서 점점점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몸 뻣뻣해지는 거지. 몸 뻣뻣해지는 거 아시죠? 죽는 거지 뭐.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점점점 사장되는 걸 가끔은 최대한 늘려줘. 그러면 이렇게 점점 폐가 사용되는 게 점점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게 그게 어느 정도 그거를 그러니까 멈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최대한으로 늘려줘서 거기에서 숨을 쉬는 거야. 그러다 평상시에 여기서 숨 쉬어 이렇게. 근데 폐는 여기까지 늘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늘어진 다음에 한 30% 공기 뱉고 여기서 숨 쉬는 거야. 이 운동을 해주는 거야. 그러고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개운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머리 아프고 이러잖아요. 머리 아프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산소 부족이에요. 머리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 감기 걸려가지고 콧구멍을 이렇게 막히거나 이러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이러면 공부 못 하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제가 어렸을 때 코가 막혔나 봐요. 공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어느 날 공부가 좀 되는 거야. 나이 먹어서. 그때 이제 좀 호흡이 좀 터졌나? 한마디로 머리를 쓸 때 산소량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저 이전에 몇 명 학자들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머리를 쓰는 데 있어서 이 산소, 이게 한마디로 쉼호흡.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힘쓰기 전에 뭔가 쉼호흡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야, 저 진짜 맞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산소 부족에서 헤어나는 거, 평상시에 우리가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잘 때 산소 부족 상태가 제일 잘 이루어져요. 아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잠버릇 잠버릇이 심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특이한 인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잠잘 때 우리가 안 움직이잖아. 그때가 산소 부족이 제일 심각할 때예요. 낮에도 심각하지만 잠잘.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지금 막 얘기한 거 잠자기 전에 폐 스트레칭 그걸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폐 스트레칭 하고 그러고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숨찬 운동 있죠. 에어로빅성 운동. 뛰거나 뭐 이런 거. 등산 가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등산 가는 거는 진짜 몸이 다 정화되는 거예요. 물 많이 먹고 운동 전에 한 20분 전에 물 한 따뜻하게 한 600cc에서 500cc 먹고서 운동하면은 그거는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기 전에 오늘 결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잠자기 전에 산소 부족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폐 스트레칭을 잠자기 전에 한다. 그 다음에 낮에는 그러면 그냥 뭐냐 낮에도 어깨를 펴. 어깨를 피고 숨을 쉬려고 그래요. 그냥 이거를 안 피고서 이거 핀 상태서랑 이거랑 틀려요. 제가 그 인명구조 교육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인공호흡 하는 거 그거 이제 하는데 이렇게 시키지 않고 저는 해서 이렇게 불게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그거 왜 하냐면 가슴 때문에 그래요. 낮에 한마디로 흉부 스트레칭 있죠. 이렇게 이거를 스트레칭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상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워밍하고 가슴을 펴가지고 열중조수로 이걸 해가지고 여기를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야. 요 대흉근 우리 일반적으로 갑바라 그러잖아요. 대흉근이라는데 요거 걷어내면 요 안에 조그만 손흥근이라고 있어요. 걔가 쪼여들어서 어깨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근육 여기에 뭐 이렇게 한 오리발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주고 그냥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고기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경험해봐요. 또 하나 내가 지금 흉부가 많이 압박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면 요 가슴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해봐.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봐. 안 아파. 따라 한번 해봐요. 안 아파. 근데 이제 점점점 아파진다. 점점점 이렇게 만져봐요. 처음에 안 아파. 계속 안 아프다고? 걔는 안 해도 돼. 건강한 거야. 근데 이제 아프지? 아픈 사람은요, 이게 왜 아파? 문제 있는 거야. 어쨌든, 낮에는 우리가 이거 할 필요 없어. 하면 더 좋지만, 그냥 흉부 이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공기압이 많이 들어가시게 돼요. 그리고 잠잘 때는 폐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야. 잠잘 때 이런 거 하면 좋고, 귀찮잖아. 복잡하게 살지 말자고. 이런 거 하면 더 좋은데, 꼭 그거는 폐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낮에는 흉부 스트레칭 이거를 많이 해주고, 많이 해주고,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과거 생각나는데, 나보고 어깨에 내가 이렇게 딱 이러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야, 어깨 힘 좀 빼. 이렇게 선배들한테 맨날 의도터진 거야. 또 먹고. 그래서 일부러 이러고 다녔다니까. 근데, 뭐 누가 후배 중에 몸 좋고 이래도 야 어깨 힘 좀 빼라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여러분들. 어쨌든 낮에는 흉부, 가슴, 어깨 이거 스트레칭을 몇 번씩 해주면 저절로 호흡 많이 들어 마시게 돼. 잠자기 전에 잠잘 때 우리가 산소 부족이 제일 문제니까 잠자기 전에는 폐 스트레칭을 해줘. 그렇게 하고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산소 부족에서 헤어날 수 있고 결국 만성 피로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피로한 거, 만성 피로, 그거 주된 원인이 산소 부족인 거. 그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뭐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좀 도움 됐으면 좋겠는데 어깨 스트레칭, 흉부 이거 잠자기 전에 폐 스트레칭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왜? 산소 부족, 거기에서 헤어나는 환경, 바로 이겁니다. 오늘 지금 저기 그 감독님이 보여주래,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냥 썰만 풀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까내면 까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우리 이건 제가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스타일은 좀 이따 보여주고, 일반적으로는요, 벽 밀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뒤로 해서, 팔굽혀펴기랑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리고 내려가라. 이거를 바닥에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뭐 운동 잘하고 힘 좋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벽 짚고 그대로 내려가. 이 상태에서도 약간 스트레칭은 되는데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이거를 한 3번 정도 하고서 그 다음에 그냥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한 30초 정도 있다가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터벌, 한 번에 내가 10번 할 수 있다. 그냥 10번 다 하는 것보다 10번을 한 3번으로 나누는 거지.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의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몸의 변화나 이런 걸 주려고 그러면 한 방에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책상 같은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책상으로도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같은 거 이렇게 벽 모서리나 이런 거를 잡아요. 뭔가 여기 잡을 게 없네. 뭐 하여튼 잡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이걸 잡고 안 오게끔 여기 딱 걸었잖아. 그러고서 잡고 이 어깨를 이렇게 쭉 당긴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세. 한 13고. 13면 한 20초 되잖아.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뭘 잡고 어깨를 펴줘요. 그거를 자주 해주는데 언제?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서 이제 우리가 볼일 보고, 손 씻고, 그리고 이제 문 잡고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가슴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벤치프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헬스장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역기 이런 거 들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갑바 나오고 멋지잖아. 그게 뭐냐면 일종의 중량 스트레칭이에요. 중량 스트레칭이라고. 그것도 중량 스트레칭으로 한마디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벤치에 내가 누웠어. 내가 이제 벤치에 누워가지고 어깨를 들어. 밀 때 근육이 나와? 아니거든. 이렇게 스트레칭 늘어주는 거지. 근데 무게를 많이 다뤄가지고 되게 무거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근육 충격받아가지고 교체되면 걔는 그 다음에 걔는 조금 더 양이 커지거든. 그걸 이겨내려고, 무게를. 그래서 이 벤치프레스도 사실상은 흉부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저녁에 가고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환경에서 바꿔야 되니까 그냥 뭐 아침에도 하고 뭐 화장실 갔다 올 때 뭐 벽 잡고 이래서 조금 가슴을 당기는 거예요. 그 스트레칭 이런 거 해도 돼. 근데 조금 약하죠. 이렇게 당기는 거. 보통 이런 스트레칭만 많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 한마디로 어깨, 견갑골 뭐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 흉부, 요 가슴, 대흉근을 걷어내면 소관에 손흥근이라고 있는데 그 스트레칭이 흉부 압박한 거로 해서 헤어날 수 있는데 걔가 경직돼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간혹 이제 제가 이렇게 찍으니까 저 주변 사람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 책, 사혈요법 책 쓴 사람, 사혈요법 책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흉부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주역혈자리라고 여기. 그 주역혈자리가 사실상 그 손흥근 자리거든요. 혈자리 아는 사람들은 주역혈자리가 어딘지 대충 알아. 그
거기가 바로 손흥근입니다. 뭐 혈자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근육 이름도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저 어르신 다 외웠어.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자세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한번 해봐 그냥. 해보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말로나 뭐 이런 걸로는 부족해. 한번 해봐. 해가지고 쭉쭉 늘려봐. 그러고서 일부러 숨 쉬지 않아도 저절로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됐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양사범 물려가겠습니다.